이 기초 1장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라든지 1학년 때 이제 그 학습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 공업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놨다.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 주로 이제 대수방정식이라든지 미분적분, 또 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또 오일러 공식이나 쌍곡선 함수, 지수 로그 함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설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이제 뒤에 나오는 공업수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유도하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뭐 대수방정식이나 이런 것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고 미분적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대한 양을 한 일주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일장을 우리가 쭉 리뷰를 하게 되는데 상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개념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립을 하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 그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공업수학 내용을 또 다루는 시간이 많지 않게 되고 하니까 적절하게 좀 일주에 걸쳐서 요 일장을 우리가 리뷰를 할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대수방정식, 미분, 적분, 삼각함수,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 초월함수.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쌍곡선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함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지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책에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대수방정식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대수방정식은 마찬가지 그 뜻대로 말 뜻대로 어, 문자로 숫자를 이렇게 대체해서 방정식을 표현한 거를 우리가 대수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수방정식의 그 대표적인 식이 일반식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A에 N에 여기서 AN, AN-1, A1, A0는 이제 개수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의 그 변수 x가 n차일 때, n-1차일 때, 또 1차일 때, 또 a0의 x 변수가 x의 제로 그 차인 그 변수값에 해당이 되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n차 대수 방정식의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개념들을 그래서 제일 차수가 높은 요 n을 우리가 그 방정식 대수 방정식의 차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차 방정식의 성질은 n개의 근을 갖게 된다. 그쵸? 그래서 뭐 n차 방정식에서는 n개의 이제 근을 갖게 되고 또 그 근이 n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근이 겹치는 경우에 중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근이 복소 허수를 포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소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복소근의 표현법은 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 i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복소근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에서는 그 I를 실수부, 허수부 I를 J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공학에서는 I를 전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I를 우리가 J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는 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책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책을 보면 플러스 J의 뭐 B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뭐 J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면 요게 실수부, 요게 허수부 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요런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대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1차 선형 대수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 차수가 전부 제로고 1차하고 0차의 값만 항만 표현되는 방정식을 우리가 어, 1차 대수 방정식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 이 1차 대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것도 1차 방정식에 해당이 되겠죠. y는 mx 플러스 b. 그렇죠? 또 이렇게 x절편, y절편 값으로 표현이 되는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음, 음, 그,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고, 1차 방정식의 근은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뭐 x 값을 여기서 구하게 되면은 양변을 a1으로 나눠주면, 어, x는 마이너스 a분의 a0가 되는 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의 근에 해당이 돼서 a1이 제로가 아닐 x는 마이너스 a1분의 a0가 요 1차 방정식의 근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될 것 같고, 만약에 a1이 제로면 모든 그 x 정의역에서, 그렇죠? 어, 근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부정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1이 제로고 A0가 0이 그럴 경우에는 어,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근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를 우리가 불능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A1이 제로고 A0가 0이 아닌 경우에 그는 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불능 상태다. 뭐 이렇게 그 해가 많은 거를 우리가 뭐 부정 상태다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용어적인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는 어, A의 X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의 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물선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되겠죠. 요 방정식에서 근 x를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루트 안에 값을 우리가 d로 놓고 그 d를 판변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판별식 d는 우리가 이제
0보다 큰 경우하고 0인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가 되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판별식 D가 제로인 경우에는 중근을 갖게 되고, 판별식 D가 음수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액, 허수를 포함하는 복소근이 된다. 그쵸? 그래서 그 요 허수의 그 값으로 요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런 개념으로 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가 일반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고차 방정식, 고차 대수 방정식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를 살펴보게 되면 최고 차수가 2차 이상인 대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고차 대수 방정식이다. 또 가장 이 고차 대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뭐 이항정리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항정리라든지 이런 공식은 뒤에 여러분들이 이 책 뒤에 보면은 부록에 이렇게 수록을 해놨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봐주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방법을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한다든지, 공통 그 인수를 이용을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어, 이 고차 방정식의 또 다른 특징은 어, 변곡점이 최대 n-1개의 변곡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고차 방정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x 3승 마이너스 1은 제로다. 뭐 이런 대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공통항으로 x-1로 요 x 3승 마이너스 1을 나누어서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x-1에 x자승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놓고 pq 개수를 구해주면 요 인수분해 값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얘를 PQ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전개해서 요게 요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개수 비교를 x 3승하고 상수항을 어, 요 1하고 마이너스 1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p-1이 제로, q-p가 제로,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pq를 결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요 식으로 P는 1, Q는 1, 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식에다 요 식에다 요 원식에다가
PQ를 대입을 해서 정리해 준 게 요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항은 x-1이고 두 번째 항은 x자승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x-1은 근이 1이죠. x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근은 뭐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근이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x 3승 마이너스 1의 근은 x는 1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3차 방정식에서는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근을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뭐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은 뭐 쉽게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한번 좀 옛날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어, 공업수학에 다루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쭉 리뷰하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예제 1번은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 2차 대수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하라. 여기서 a, b, c는 실수라고 이제 정의를 할 때 만약에 실수 a, b, c 중에 a, b가 제로고 c가 제로가 아닌 그러니까 A가 제로고 B, C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그는 1차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듯이 뭐 A가 제로고 B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BX 플러스 C가 돼서 X는 마이너스 B분의 C의 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만약에 A가 제로고 B가 제로고 C가 제로면 모든 X에 대해서 근이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부정 상태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하고 만약에 A가 제로고 B가 제로고 C가 제로가 아니면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C가 어떤 임의의 숫자가 제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뭐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근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A가 제로가 아니고 B가 제로가 아니고 C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풀어보면 얘는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서 요거를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자승 플러스 A분의 B의 X 플러스 A분의 C는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자변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A분의 B의 X의 플러스 2A분의 B의 요거의 자승 얘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마이너스 플러스 2a분의 b의 자승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변은 x 플러스 2a분의 2a분의 b의 자승 이렇게 자변이 되고 우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플러스 4a 자승분의 b의 자승이 되고 얘를 통분하면 마이너스 4a 자승분의
4ac 플러스 4a 자승분의 b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얼마예요? 4a 자승분의 4 a 자승분의 마이너스 b 자승 마이너스 4ac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2a분의 b의 자승이 이렇게 되니까 얘를 x는 x 플러스 제곱을 베끼면 2a분의 b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a 자승분의 b 자승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요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a 자승분의 b 자승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얘는 2a분의 루트 안에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승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요 판별식 아까 b자승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아무튼 요걸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개념을 요 대수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하고 또 근을 구할 줄 알면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또 이항 정리를 뒤에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하는데 좀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뭐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다음은 대수방정식은 뭐 이런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1.2절에 미분법. 미분법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좀 많이 배웠고, 여기서는 자세한 뭐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공식으로 미분을 좀 잘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고, 그런 게 좀 어떤 공식이 있는지 좀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분 적분은 한 학기 동안 책이 단행본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은 우리가 없어요. 아무튼 공식을 활용할 줄 알면 되겠다. 그래서 이 미분의 이제 기본 이론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y라고 할 때 미분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y dx분의 dy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y 다시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y 1개 미분이란 의미인 거죠. 그렇죠? 얘는 또 y는 fx니까 fx의 1개 미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또 dx분의 df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미분하라 그러면은 y는 fx를 미분하라 그러면 y 플라임 f 다시 플라임 fx 플라임 dx분의 dy dx분의 df 다 동일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 물리적인 의미는 y 다시는 미소 구간의 두 함수 f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 식인 거예요. 극한 개념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함수값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미소 구간에 대해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개념으로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해서 극한을 취해 주게 되면 미분 값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든 함수들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그 계산을 하면은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식으로 우리는 그거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fx의 도함수를 우리가 f-를 도함수는 f-를 구한다 이런 의미인 거고 함수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렇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 예제가 간단한 예제가 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라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미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매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쓰게 되면 fx는 3x 자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4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3x 자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요거를 t로 매개 변수 t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는 fx는 t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t의 4승이 되고. 그렇죠? 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미분을 하라 그러면은 f-x는 얘는 뭐예요? dx분의 dfx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매개 변수를 이용했으니까 얘는 dt분의 d의 f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곱하기 얘는 뭐예요? dx분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분이 되니까 dx분의 dfx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dt분의 dfx는 얘는 여기서 dt분의 d의 fx는 얘는 뭐예요? 3의 4의 t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t분의 dx분의 dt는 얘는 뭐예요? 요거를 x로 t 함수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예요? 6의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f-x는 뭐예요? 얘는 4의 t의 3승 곱하기 6x-1 이렇게 되겠죠. t는 4의 t가 얼마예요? 3의 x자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거에 6x-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매개 변수를 뭐 이렇게 일일이 전개를 해서 얘를 4승을 요거를 4번 곱해 가지고 전개해서 각 항을 차수 정리를 해서 각 항을 미분을 해도 결과식은 뭐 이렇게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미분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를 보면 뭐 이렇게
곱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어떠한 fx 곱하기 gx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요런 공식이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쵸? 요거를 좀 기억을 해서 잘 활용을 해주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 fgh 함수의 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잘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분수함수의 미분. 분수함수의 미분은 얘는 뭐예요? 얘는 어,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fx분의 1, gx 함수가 1인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x 함수의 어, n, n차의 n승을 한 경우에 미분. 그러면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n이 2분의 1인 경우, 즉 제곱근인 형태는 이런 제곱근인 형태는 fx의 2분의 1로 놓을 수가 있고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한 게 뭐 같은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미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몇 개 풀어보면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곱함수의 미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f-x는 x좌승 마이너스 1의 미분, x3승 플러스 2 플러스 x좌승 마이너스 1의 x3승 플러스 2의 미분. 그래서 얘는 2의 x3승 플러스 2 플러스 x좌승 마이너스 1. 얘는 3의 x의 좌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대수함수의 곱형태의 미분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얘를 다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다음은 분수함수의 미분. 그래서 f-t는 얘는 뭐예요? 음, 얘는 t 자승 플러스 t 플러스 2의 자승분의 t 마이너스 2의 미분. 얘가 t 자승 플러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t 자승 플러스 t 플러스 2의 미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는 그대로 어, 쓰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얘는 1. 그쵸? 1. 그 다음에 얘는 2t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어, 분자를 분자항을 정리를 해주면 책에 나온 식처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t 자승 플러스 t 플러스 2의 자승분의 음, 계산을 해보면 전개해서 각 차수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어, 되겠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주면 요 식을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된다. 그렇죠? 다음은 예제 5번. 예제 5번은 fx는 사인 삼각함수의 이제 미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요런 삼각함수의 미분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fx는 사인 오메가 x의 3승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는 사인의 3승의 오메가 x인데 어, 사인의 3의 오메가 x를 t로 놓으면 fx는 얘는 뭐예요? t의 3승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 f-x를 놓게 되면 얘는 dt분의 d의 f-x 요거 곱하기 dx분의 d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dt분의 df-x는 얘는 3의 t의 자승이죠. 그 다음에 dx분의 dt는 얘는 뭐예요? 얘는 오메가의 코사인의 오메가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3의 사인의 오메가 x의 자승. 그쵸? 요거의 오메가의 코사인의 오메가 x. 요거를 어, 정리해서 다시 쓰게 되면 얘는 3 오메가의 사인의 자승의 오메가 x의 코사인의 오메가 x. 요게 요게 요 함수의 미분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 오메가 사인 자승의 오메가 x의 코사인 오메가 x로.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주로 공업수학에서 나오는 그 미분 적분식들이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뒤에 계산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음, 예제 6번. 예제 6번은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의 곱형태의 미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곱형태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f-x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x의 미분 곱하기 코사인의 3의 x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x 곱하기 코사인의 3의 x의 미분.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의 x 곱하기 코사인의 3의 x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x의 얼마예요? 3의 마이너스 사인의 3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걸 정리하면 공통항이 익스포넨셜 음, 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공통항이죠. 그렇죠? 또 묶으면 2의 코사인의 3의 x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3의 사인의 3의 x
요게 요 요 함수의 요 fx 함수의 미분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다음은 예제 7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ln, 그러니까 자연 로그 ln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ln이라고 하면 자연 로그에 해당이 된다. 자연 로그는 밑이 2인, 자연대수 2, 자연대수 2가 미친 로그 2를 우리가 ln 자연 자연 로그 로그 2를 ln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어, ln 우리가 ln을 미분을 하게 되면 t분의 1이 돼요. 이제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x는 ln 3x 자승 플러스 5x 플러스 7이 되는데 여기서 3의 x자승 플러스 5x 플러스 7을 t로 놓는 거죠. t로. 그쵸? 그러면 fx는 ln 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 다시 x는 dt분의 d의 fx가 되고 얘는 dx분의 dt가 되겠죠. 이 식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dt분의 dfx는 lnt는 우리가 어떻게 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dx분의 dt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얘는 6의 x 플러스 얼마?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를 3x 자승 플러스 5x 플러스 7분의 6의 x 플러스 5가 요 미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미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몇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뒤에 연습 문제 또 있으니까 좀 연습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뭐 다 이해가 됐죠? 음.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노피탈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fx, gx가 미분 가능하고 g-x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때,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요 분수함수 gx분의 fx의 분수함수의 극한이 어떠한 c값을 갖는데 그때 그 gx분의 fx가 부정형 상태의 극한이 된다. 그러니까 0분의 0과 같은 부정형 꼴의 그 극한이 된다라고 하면 x가 a로 갈 때 그러면은 그거를
분자 분모를 공이 미분을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로피탈의 정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 분모가 부정형이 될 때 극한을 취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을 해서 극한을 값을 구해 주면은 극한값을 유용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걸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중에 이제 그런 그 극한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서 활용을 해주면은 될 것 같고 다음은 13페이지에 1.3절에 적분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적분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는 이제 반대 개념인데 물리적으로는 어떤 구간에서의 면적의 합을 우리가 이제 적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fx 함수, 스몰 fx 함수를 우리가 이제 피적분 함수, 그 다음에 이 적분을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했을 때 상수값은 우리가 요 fx 라지 fx를 우리가 이제 원시 함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원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고 적분상수 모든 미분을 하게 되면 모든 상수는 제로가 됐잖아요. 그 제로된 거를 다시 이렇게 대표 상수로 적분 상수로 표현을 해줘야지 원시 함수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 한 값하고 적분 상수 c를 더해야지만 최초의 원시 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의 표현법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용어는 어, x는 적분병수, fx는 피적분 함수, c는 적분 상수, fx는 원시 함수 뭐 이렇게 그 개념을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적분에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미분식을 반대로 해서 그 정의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 함수들을 이렇게 합 형태, 아까 우리가 대수방정식에 각 항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 각 항을 따로따로 적분을 이렇게 합쳐서 적분을 하나 분리해서 적분을 하나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요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상수가 곱해지면 a라는 상수가 곱해지면 그 a는 우리가 적분기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또 두 합 피적분 함수를 합한 거는 뭐 또 이렇게 되는 거는 요 두 개 1-10하고 1-11식을 합쳐서 이런 개념으로 12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선형 개념이 우리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분수 함수의 적분,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분수 함수인 경우 이런 꼴의 분수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ln fx 플러스 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분의 1은 ln x 플러스 c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응용해서
적분하는데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곱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곱함수를 fx, gx를 적절히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분적분 공식인데 이런 공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도 요 v를 fx, gx로 놓으면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이런 공식을 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 봤을 텐데 하여튼 이런 공식을 좀 기억을 해서 적분하는데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치환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fx, dx, 그러니까 fx, 피적분함수 fx를 x, 적분변수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fx 함수가 이렇게 t, 매개 변수 t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요 공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매개 변수 t를 이용을 해서 이게 약분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게 x고. 그러니까 fx의 dx는 f의 g의 t에 그러니까 g를 매개 변수 t로 놓으면 dt분의 dx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뭐 예를 들면 t의 자하승 플러스 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공식으로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요 치환 접근법으로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요거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f의 gx의 g-x의 dx로. 그렇죠?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다 같은 공식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예제 8번, 9번, 10번 뒤에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뭐 이런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